부동산 같은 거는 오래오래 가져가요. 근데 주식은 왜 필요하냐면, 주식은 올라갈 때는 부동산보다 많이 올라가요.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는 부동산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요. 급등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갖고 와요. 그 융자가 바로 부족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인문학 고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문학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책이 바로 부자아빠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89쪽에 있는 부자들이 인문학 고전을 읽는 이유를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강의 이후에 책을 하나 소개할 테니까 그 책 사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자는 나만의 사업이며 종합예술이다. 주식자는 나만의 사업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전화도 필요 없어요. 사무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그리고 아침부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들 연구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내내 놓으세요. 아셨죠? 네, 그 비법을 제가 앞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서 공부도 단순히 주식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익히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눈이 강조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공부는 물론 일신의 자세로 자기개발에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예요. 자기개발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월급쟁이와 CEO와는 다른 거예요. 모든 결정은 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장은 자기개발을 해야 돼요. 부자들은 하나같이 인문학 명저를 읽는다. 그리고 그들은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지보다는 책 속에서 자신이 던진 질문 해답을 찾는다. 책 속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와야 돼요. 깨달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젤란 펀드로 유명한 피터 런치는 정치와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펀드 매니저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사람이고요. 그분의 펀드는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서광이었고 주식 투자 행위는 가장 똑똑한 경제학 박사조차도 바보로 만든다.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식은 과학이 아닌 예술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건 꼭 적어야 돼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막 과학적으로 투자한다. 정확한 걸 집어줄게.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예술은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죠? 창작이죠. 또 영적인 투자로 추앙받는 존태불경.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존태불경의 존태불 상도 노벨 평화상 같은 거 제작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요. 나중에 사회에 다 기부한 분인데요. 이분은 철학과 종교에 대한 서적을 많이 공부하고 영적인 투자라고 제가 참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분의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존태불경. 마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투자가이지만. 근데 투자가가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장기 투자 못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같은 거는 오래오래 가져가요. 근데 주식은 왜 마음이 필요하냐면, 주식은 올라갈 때는 부동산보다 많이 올라가요.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는 부동산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요. 급등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갖고 와요. 그 융자가 바로 철학이 부족해서 그래요. 융자를 받으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면 깡통이나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왜? 담보 부족하면 증권회사가 팔아버리니까. 그 철학을 익히는 것도 고전학, 인문학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자기 마음을 이길 수 있으면 아주 부동산보다 부자가 많이 됩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부동산 하세요. 영국의 저널리스트 리처드 스틸은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를 비키는 효과와 같다. 운동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과 우리 몸에 주는 정신적 건강에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국의 셀비 데이비슨이라는 이 주식 투자와 아무 상관없는 평범한 공무원이 30벌째가 되던 해에 잘 나가던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월스트리트로 달려갔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미친 것이라며 수없이 설득했으나 그는 자신만의 비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월가로 갔다. 데이비드는 5만 달러를 투자해서 45년 뒤에 5만 달러가 18,000배로 불었다. 그래서 9억 달러가 됐다. 이처럼 주식 투자에 관한 무례한이었던 평범한 공무원이 최고의 투자로 만들어준 자신만의 비장의 무기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답은 바로 인문학에 관한 서적들을 많이 읽었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던 이 데이비드는 경제학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인문학파였어.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식과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계계학은 언제라도 독학으로
배울 수가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전공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역사를 알면 폭넓은 시야가 가질 수 있고 그 역사 속에 특별한 사람들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역사 공부에서도 중요한 건 이 금융 역사 공부 반드시 해야 돼요. 금융 역사. 또한 철학과 신학,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없이 좋은 자양분을 되어줄 학문이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하며 투자를 하고 나면 죽어라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해놓고 주가가 40년, 30년 들고 가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투자 비법보다는 철학을 우선시해라. 재테크의 5만 가지 기법 이런 걸 다 찾아야 소용없어요. 그 기법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원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게 뭐죠? 철학이잖아요. 철학을 갖기 위해서는 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공부해야죠. 오늘 내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니체입니다. 니체는 나치대인데 이 책은 저자가 유영만 교수예요. 이분이 정말 철학책을 잘 풀이해 놨어요. 그래서 니체의 좋은 책들을 여기 발췌해 가지고 그것만 뽑아 놓은 건데요.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도 그 크기와 무게가 다르게 느낀다. 더 높이 올라가 본 사람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니체는 말한다. 무작정 앞으로만 뻗지 말고 위로도 올라가라. 나의 시야가 나의 세상을 결정한다. 내가 바라본 세상만큼 세상이 보인다. 내가 본 만큼 세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부자반 책을 한 30년, 40년 동안 엄청 많이 읽어가고 지금 이제 집에 이사 갈 때마다 책이 너무 많아서 지긋지긋해. 이제 많이 버리고 엑기스만. 여러분 저는요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 어머나만 책들을 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봐야 되는 책은 한 20권만 보면 돼요. 책을 연구해 봤더니 내가 200권 읽으면 여러분에게 추천할 책 한 권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의 추천 도서 한 권은 전문가가 200권 읽고 뽑은 거라고 보시면 평균으로 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의 추천 도서는 정말 10번씩 필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거죠. 주식도 여러 종목 샀다 팔았다 해봤으니까 이 종목은 아닌 게 이런 성질이 더러운 종목이네. 종목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고 여러분도 아마 속상하고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가는 걸 가르쳐주죠. 그걸 여러분들이 부자빠 강의를 꾸준히 듣고요. 강의가 재미없으면 좋은 강의야. 강의가 재밌으면 그거는 테마주 여러분의 돈을 뺏어갈 강의야. 강의가 재미가 없어야 돼. 책도 재미가 없어. 인문학 고전이 재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자 될게? 사람들이 인문학 고전 재미가 없어서 잘 안 읽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더없이 깊은 시면에 더없이 높은 곳은 높은 것이 그 높이가까지 올라왔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선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많이 내려가 보고 많이 올라가 보고 폭넓게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론이 니체의 말씀이니까 이 책 좀 꼭들 하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자빠의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 저는 매 편마다 책에 있는 구절 한 구절씩 읽어드리는데요. 주식 얘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야 내가 어떤 특정한 종목 발굴했어도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거. 예를 들어 숙제 드릴게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건 월봉 차트로 보세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부자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잘 참고 들고 가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나쁜 시기가 있고 좋은 시기가 있죠. 나쁜 시기에 그걸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여러분 주식자로 부자 될 수 있는 것은 인문학 고전을 읽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자빠 강의 들으면서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큰 부자 되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